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지금 야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 바로 불꽃야구 시즌2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새 시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번 시즌은 단순한 전력 보강일까요? 아니면 이미 물밑에서부터 준비된 완전히 다른 팀의 시작일까요? 고척에서 열린 첫 직관, 그리고 사직에서 예정된 두 번째 직관까지 티켓이 공개되자마자 순식간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여기에 스튜디오 C1의 9번째 훈련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팬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새로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특히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임태윤 선수와 박정환 코치의 실제 합류가 확인된 순간입니다. 단순히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훈련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불꽃 야구는 항상 우연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 시즌, 매 공개 영상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고, 지금까지 그 흐름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우연일까요?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즌2를 위한 새로운 방향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수 교체가 아니라 팀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변화들, 과연 각각 따로 움직이는 조각일까요? 아니면 이미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는 퍼즐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불꽃야구 시즌2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함께 예측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깊이 있는 스포츠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이야기, 불꽃야구 시즌2의 진짜 시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즌2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새로운 선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단순히 좋은 선수를 모은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 의도적으로 설계된 조합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투수진입니다. 좌완 김기민, 그리고 막내 우완 최현우.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아직 완성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안정적인 투수가 아닌 이 조합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한 기용일까요? 아니면 특정 상황을 위한 전략적 카드일까요? 특히 김기민은 탈삼진 능력이 뛰어난 좌완 투수입니다. 이는 분명 경기 흐름을 끊는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최현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한 구위를 보여주는 투수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만큼 기복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상반된 두 투수가 동시에 합류했다는 점, 이건 단순 보강으로 보기엔 조금 이상합니다. 다음은 포수 박지민입니다. 포수는 단순한 수비 포지션이 아닙니다. 경기의 흐름을 읽고 투수를 안정시키며 팀 전체를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특히 새로운 투수들이 대거 합류한 상황에서 포수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박지민의 합류는 단순한 포수 보강일까요? 아니면 이 변화된 투수진을 안정시키기 위한 핵심 장치일까요? 이제 타선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단연 임태윤입니다. 전직 프로 출신, 그리고 현재 독립리그에서 높은 OPS를 기록하고 있는 타자. 경험과 실력을 동시에 갖춘 카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현빈이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타자도 합류했습니다. 높은 타율과 출루 능력을 갖춘 대학 선수. 이 두 선수를 함께 기용한다는 것은 공격의 방향 자체를 바꾸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환 코치. 이 인물의 등장은 단순한 코칭 스태프 추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감독과의 인연까지 고려하면 이번 시즌의 코칭 구조에 미묘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정리해보면 좌완과 우완, 베테랑과 신예, 전직 프로와 대학 선수, 그리고 경험 많은 코치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조합 정말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미 계산된 그림일까요?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한 선수 구성 분석을 넘어서 이 조합이 실제로 어떤 전략적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몇 가지 가설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입니다. 바로 이중 마운드 운영 전략입니다. 김기민과 최현우, 이 두 투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좌완과 우완이라는 기본적인 차이를 넘어 경기 운영 방식 자체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김기민은 탈삼진 능력을 바탕으로 흐름을 끊는 역할, 반면 최현우는 짧은 이닝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두 투수를 상황에 따라 교차 활용한다면 상대 타선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에이스느 한 명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불확실성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포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지배 구조입니다. 박지민의 존재는 단순한 수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포수가 경기 전체의 리듬을 설계하는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수 교체 타이밍, 볼 배합,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 이 모든 것이 포수에게 집중된다면 실질적인 경기 운영의 핵심은 마운드가 아니라 홈플레이트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2단계 공격 구조입니다. 임태윤과 현빈, 이 두 타자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임태윤은 장타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중심 타자, 현빈은 출루와 컨택 능력을 앞선 테이블 세터형 자원입니다. 만약 이 둘을 연결해서 배치한다면 단순히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압박을 만들어내는 공격 흐름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상대 투수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 구조, 이것이 이번 시즌 타선의 숨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설입니다. 보이지 않는 코칭 시스템. 박정환 코치의 합류는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 그리고 특정 감독과의 과거 인연까지 고려하면 경기 운영이나 배터리 전략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실제 경기의 디테일을 조율하는 또 하나의 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 가설을 하나로 묶어보면 공통된 방향이 보입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확실한 에이스도 단순한 중심 타선도 아닌 상대가 읽기 어려운 구조. 이것이 바로 이번 시즌2가 준비하고 있는 진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전략은 과연 통할까요? 아니면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그림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오히려 카메라 밖,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가능한 또 다른 시나리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내부 경쟁입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다는 것은 기존 멤버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임태윤처럼 전직 프로 경력을 가진 선수가 들어온 순간 팀 내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선수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팀워크를 강조하겠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임태윤에게 집중되는 압박입니다. 전직 프로라는 타이틀은 분명 강력한 무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팬들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기대하게 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더 큰 평가가 따라붙게 됩니다. 만약 시즌 초반 중요한 찬스에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기대 이하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 투수 최현우의 활용 방식입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오히려 초반부터 과감하게 기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중요한 경기, 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등판하게 된다면 그건 기회일까요? 아니면 시험일까요? 이 선택 하나로 선수의 시즌 전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칭 스태프 내부의 미묘한 균형입니다. 경험 많은 지도자가 새롭게 합류했다는 것은
단순히 역할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의견의 축이 하나 더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기 운영 방식, 선수 기용, 훈련 방향, 이 모든 부분에서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시즌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팀 안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경기가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을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들, 그리고 우리가 세워본 여러 가설들을 하나로 이어보면 분명한 흐름 하나가 보입니다. 이번 시즌2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닙니다. 마운드, 타선, 수비, 그리고 코칭 스태프까지 팀 전체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려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좌완과 우완을 동시에 활용하는 투수 전략, 포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운영, 전직 프로와 신예 타자의 조합, 그리고 경험 많은 코치의 합류까지. 이 모든 것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퍼즐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변화의 목적이 당장의 승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번 시즌은 결과보다 과정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실험하고 다양한 조합을 시험하며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시즌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긴장감이 생깁니다. 실험은 언제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합은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은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첫 경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먼저 마운드에 오를지, 어떤 타순이 구성될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할지, 그 하나하나가 이번 시즌 전체를 암시하는 단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변화는 팀을 더 강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꽃자구 시즌2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제 곧 우리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